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다산 선생의 옵션으로 부자 되기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정기엽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리죠. 마치 이제 꼭 올라갈 것처럼 이제 힘을 막 주다가도 금방 이제 폭락을 한다거나 또 계속 내려갈 것 같다가도 다시 오른다거나 하면서 특히 한 방향으로 네이키드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애를 먹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단타로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또 앞에 부분을 유튜브나 이제 저희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셔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대로 투자를 갖다가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한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짧은 스팬, 뭐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이렇게 이제 분봉을 가지고 한다거나 시봉도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이 짧은 스팬에 이게 차트를 갖다 보면서 이 거래를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는 이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단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드리겠지만은 이 파생 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부동산이 이제 한참 많이 오르고 할 때에도 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돈을 갖다 벌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주 이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이 수익도 수익이고 수수료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질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어렵다는 거 알고 지나고 나면 후회도 하고 하는데도 도대체 이제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을 갖다 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권회사들이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선물 옵션 계좌를 이렇게 쭉 다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97%의 계좌가 전부 다 이제 손실을 내고 있더라 하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란 거는 이제 다 감정이 약하고 약한 동물이지만은 특히 이제 돈을 갖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갖다 보고 있으면은 아주 뭐랄까 공포 내지는 탐욕, 그러니까는 조금만 올 것 같으면 이제 뭐 많이 이제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갖다가 하게 되면 대부분의 거래가 생각대로 안 되죠. 오를 것 같으면서도 금방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금방 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를 갖다가 이제 자주 하는 거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제 큰 손실의 이제 주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실을 없애고 이제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반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실 나는 반대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 해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이제 매매를 안 해야 되겠죠. 매매 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매매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차트를 안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매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투자죠.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다산 시걸이나 이제 이거는 제가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죠, 투자. 기다리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방법입니다만은, 전에 한번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움직이거나 자기가 일을 하는 건 사업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건 자기 일이죠. 네. 자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차트가 다른 이제 내국인이나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는 그 다산 시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게 큰 과정도 아닙니다만은 세계 역사상 파생 시장에서 월 단위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슷한 건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산 시걸은 주가 흐름과 옵션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징을 조화롭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장점만을 취해가지고 이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갖다가 꾸준하게 내는, 그러니까는 동서고금, 동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서양 동양이죠. 고금, 옛날과 지금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시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시거를 갖다가 해보라고, 제가 3월 5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3월 25일쯤 돼서 약 15% 수익이 난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또 3월 25일 날 이제 그 새로 만든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라고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옵션에는 사실 다른 이제 그 투자 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우리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많은 수익을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옵션 자체를 갖다가 어렵게 느낍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소문들, 뭐 그 옵션 하면 망한다더라 하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렵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일체, 뭐 저 자체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거는 일체 보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될 건가 일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의계적으로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어떤 증권회사든지 현재 할 수 있는 이 옵션이 나옵니다. 콜풋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콜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두 칸 안쪽, 그러니까 약 5 정도 5 빼서 매도를 하고, 풋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매수를 하고 두 칸 안쪽에 있는 걸 매도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보통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하면서 다른 합성은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이제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른 무슨 뭐 저 버터플라이니 뭐 저 콘도리니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 평생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옵션을 갖다 어렵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에 이제 접근을 못 하니까 한번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해보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3월 25일 날 이제 새로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서,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됐네요. 아이고. 아까 이제 그걸 하면서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3월 25일 날 투자를 갖다가 한 실적이 약 3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이제 났는데 난 거는 언제 이제 이 300만 원은 5월 달이죠. 지금 5월 물로 했으니까 5월 달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약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약 10% 정도 수익이 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3월 5일서부터 3월 이제 15일까지 어떤 그 흐름은 어땠느냐 하면은 3월 25일부터죠. 여기 이제 3월 여기 5일쯤 됐다가 이제 쭉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랐습니다. 제가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인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때 옵션에서는 어떤 구간을 갖다가 정해두고 왔다 갔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 이제 수익이 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3월 5일 날 짠 거는 이렇게 쭉 내렸다가 이때 내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풋 값이 이제 많이 커져 가지고 약간 이제 평가손이 낮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엄청 한 달이 안 돼서 약 15% 정도 이제 수익이 났죠. 그런데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난주까지 약 600만 원, 670만 원 정도 이제 손실이 평가손이 날 때까지 요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제 평가손이 났는데 요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수익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정도의 10%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간혹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갖다 만나서 얘기를 갖다 해보면은 모의 투자로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가끔 제가 듣는데 사실은 이제 모의 투자나 실계좌나 똑같이 하고 이 수익이나 손실 평가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모의 투자를 갖다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이제 1년 혹은 뭐 3, 4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가 뭐 젊은 사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갖다 이렇게 모의 투자만 계속해서 감만 잡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식 시장에서 떠도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이야기들, 이제 소문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책도 이제 자주 많이 봅니다. 제 카페나 블로그에 이제 보면은 제가 독서한 것들 이제 많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만은 파생상품 거래가 이제 제로성 게임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 책 저 책에서도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이제 관념이자 잘못된 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를 이 파생상품이나 옵션 투자를 투기나 도박으로 이제 자꾸 이제 얘기들 갖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주식 투자만 이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본인도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을 갖다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제 겁나서 이제 해보질 못하고 들리는 얘기만 이제 자꾸 듣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우물 안에 들어서 이
요 우물 안에 든 이 세상이 이제 전부다라고 자꾸 이제 외치고 있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아니라고 이제 지금 자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는 뭐냐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그 TV나 이런 강연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는 차라리 자기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뭐랄까 그 사람한테 대한 신뢰도 가고 이게 그런데 아니다 아닌 게 아닌데도 방법이 있는데도 이게 자꾸 이제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12년 이제 11월 상승할 때입니다. 이거 11월 한 중순쯤 되죠. 2013년 이제 이 초까지 이제 쭉 이제 그 상승기입니다. 이때 이제 주가 지수가 1850에서 한 2050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해서요. 그리고 이제 선물이 245에서 270까지 2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서 158만 원 정도까지 이제 한 20% 이제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옵션이 이제 그때 콜 160이 1.4에서 7.2로 5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자, 주가 지수가 1850에서 2050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거래를 갖다 하는 게 아니니까 삼성전자가 130에서 158만 원 가는 거 하고 선물이 245에서 270 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투자 자체를 단타만 이렇게 이제 하고 단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뭐 주식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단타하게 되면 계속 잃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긴 안목으로 계속 이게 이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불과 이제 한 달 반 사이니까 뭐 롤오버를 할 필요도 없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2003년서부터 해서 2007년까지 한 200 정도를 갖다 선물로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매수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80에서 200 정도를 갖다가 이게 그 매수로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그걸 했습니까? 이걸로 해서 뭐 저기 제로섬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꼭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도 왔다 갔다 단타하게 되면 결국 다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오를지 안 오를지를 갖다가 계속 불안해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제 거래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130에서 158만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자기 계좌는 거의 대부분 단타하게 되면 마이너스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해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한 4, 5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조금 끊겨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세계 경제를 뭐랄까, 공통적으로 이제 이 화두 내지는 이제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인데 이제 불황의 어떤 전조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1989년부터 시작된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 불황이죠. 이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IMF 이제 한 1980년대생부터는 약간 기억이 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2008년도에 이제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유럽의 이제 경제 위기가 지금 이제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요거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 단어,
개념은 불황입니다. 불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갖다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불황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이제 불황이 이제 생겼느냐?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뭐랄까 폐해 아니면은 나쁜 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황, 공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 이제 불황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특징이 있죠. 전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책이나 역사책 뭐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전후라고 하는 것은 1945년 2차 대전 후를 갖다가 다 말하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이게 아주 장기간에 걸친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확대돼 왔다. 하는 거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그 어떤 그 균형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뭐 수요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이제 생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한 요때부터 생산 능력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이제 확충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제 불황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내지는 퇴주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만은,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사실은 1945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은 1931년에 그 일본이 만주를 갖다 침략하면서 이 정부에서 그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젊은 국민들한테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테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애를 많이 낳아라 하고 이제 그 정부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도 뭐 원자폭탄도 이제 맞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제 다 살아남아 가지고 일본의 그 어떤 경제 발전 전후에 어떤 생산 주체 내지는 소비 투자 주체로서 이제 그 큰 역할을 갖다 하면서 이제 왔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55세, 60세가 되면서 이 애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물러나면서 어떤 소비나 투자를 이렇게 많이 끌어갈 이제 주체가 이제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소비를 갖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제 확 줄여버리면서 크게 이제 어떤 수요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이제 한계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 이제 개척의 역사였죠. 뭐 미국 발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뭐 기술하고 시장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커오면서 어떤 그 가전제품, 물론 미국에서 다 이제 겪은 겁니다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TV,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온 가정에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기술 발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 되면서 많은 어떤 그 수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뭐랄까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옛날에는 금성이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모든 가정에 다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뭐랄까 자본 축적이 된 거죠. 이제 가전제품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컴퓨터, 이제 PC가 모든 사람들, 모든 책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한 대 내지 두 대씩을, 저만 하더라도 뭐 한 세 대 정도가 있으니까요. 서너 씩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또 엄청난 수요, 또 엄청난 공급으로 하면서 어떤 경제의 어떤 수준이 한 단계 또 올라갔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
이제 다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가지고 저희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갖다 이제 다 개척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견줄 만한, 거기에 비등하게 수요를 갖다가 견인할 만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갖다가 빼서 가져갈 만한 어떤 기술이 있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투자자들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회의라는 건 이제 좀 이제 뭡니까, 저기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넘다가 지금 이제 130만 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나빠진다거나, 무슨 실적 자체가 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확 줄어든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제 실적을 갖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주가 자체는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가,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이라든지 이제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스탁, 그러니까 옛날에 쌓여져서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다 가지고 이제 그 레이팅, 평가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불황이라든지 이제 공황에 대한 이제 역사적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경제적인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어 하는 미국 주가, 그리고 이제 세계 주가를 이해하는 백그라운드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상적인 걸 갖다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편이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주가를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보시는 대로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인류 사회의 그 최대 발명품입니다. 이제 이게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황이라는 또 최대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이 불황 때문에 그 마르크스가 이제 쓴 자본론이라든지 공산주의가 어떤 그 사회에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 굉장히 큰 어떤 아픔이죠. 인류 역사상 이제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이제 시장 확대하려는 시도와 그 실패의 이제 경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1870년 정도에 이제
이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제 어떤 그 통일을 하게 된 거는 독일이라는 이제 도이칠란트라는 나라로 이렇게 물론 뭐 도이칠란트가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거는 약 1870년대 정도입니다. 이때 같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선진국 그 대열에 이제 끼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가 또 일본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어떤 그 생산 능력이 이제 높아지고 자본이 축적됐는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그 국내 시장으로 이제 좁아가지고 물건을 갖다 더 이상 내다 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식민지를 갖다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사실은 이제 영국, 프랑스 정도였죠. 뭐 다른 나라는 이렇게 그렇게 없었는데 이 다른 나라를 가려고 보니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이제 식민지를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도 뭐 전 세계 시장에 어디든지 다 가격하고 품질을 맞으면 다 팔 수 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그 식민지에서는 영국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후발께도 후발 이제 그 주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그 식민지를 갖다 가지려고 이제 애들을 갖다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자기 나라 국민들을 갖다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를 갖다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했는데 뭐 누가 그 갖다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민들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제 전쟁을 갖다가 이제 또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1945년까지도 이제 그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기네들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이 제국해서 이 어떤 자기네들의 땅을 갖다 키우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어떤 침공을 갖다 하고 전쟁을 갖다 일으켰던 거죠. 또 이제 이 2차 대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원인이 됐던 어떤 그 1929년에 이제 대공황, 이건 정말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대공황이 유럽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발생을 했다, 촉발이 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식민지가 없는 나라죠. 뭐 기껏해야 뭐 그 당시에 뭐 필리핀 정도나 괌이나 뭐 이런 관광지 정도밖에는 이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제 1차 대전 때 그 공업국으로 성장을 해서 그 유럽에다가 많은 이제 물건을 갖다 팔면서 이제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확충이 됐는데 유럽이 이제 1919년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옛날 이제 것들 갖다 다시 복구를 갖다 하면서 자기네들도 생산 능력이 이제 굉장히 확충이 돼서 미국 물건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남는 어떤 그 재고 물건들 생산은 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물건 팔 데가 없으니까 뭐 한순간에 물론 그런 그 대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적인 미스도 이제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걸 갖다가 자세히 여러 이제 학자들 데리고 이제 연구를 갖다 해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식민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원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917년인가요? 그 윌슨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 이래가지고 이제 각자 민족은 이제 각자가 이제 한다 하는,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말은 좋지만은 이제 식민지를 갖다 다 없애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계 시장을 갖다가 모두에게 이제 개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정책,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뭐 가트 체제라든지 브레튼 우주 체제라든지 어떻게든지 이 시장을 크게 하는 것만이 이런 이제
바보 같은 그 전쟁을 갖다가 없애는 길이다 하는 이제 그 정책을 갖다가 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이제 1929년도에 이제 불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의 어떤 그 경제적인 정책 대책은 해결이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전에 그 경제학과에서는 다 배우는 이제 케인즈의 어떤 그 유효 수요 이론, 소위 말하는 거시 경제학이죠.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기록에 보면은 1939년까지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많은 뭐 TVA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지출을 갖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뭐랄까 GNP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9년 이제 그 일본이 그 진주만을 갖다가 이제 그 공격을 갖다 하면서 전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이제 지금 다 역사가들 한 60년, 60년 지났지만은 이제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달러당 240엔 하던 그 엔화의 환율을 약 120엔 정도로 이제 뭐랄까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낮추게 된 거죠. 낮추게 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온갖 경기 진작 대책, 경기 활성화 대책, 우리 얘기로 하면 활성화 대책을 갖다가 이제 다 풀면서 뭐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 크게 뭐 많은 거 없습니다. 통화 정책,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풀 수 있는 걸 갖다 다 풀어놨더니 통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리면서 일본 경제에 많이 이제 거품이 이제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굴러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는 마구 이제 대출을 갖다가 이제 해주고 이때 이제 그 니케이 225라는 그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주가 지수가 있는데 1989년 말이죠. 약 4만 정도까지 갔습니다. 현재 지금 15,000에다가 15,000에서 지금 한 1,000 정도 떨어져서 14,000 정도까지 이제 갔는데 약 2배 반 정도 떨어진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갖다가 팔면 아니면 도쿄를 갖다 팔면은 미국을 갖다가 뭐 10개 살 수 있다, 20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뭐 일본이 뭐 세계 최강국이다 해서 이제 뭐 일본이 이제 뭐 한참 많이 뜨던 때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 뭐 골동품, 미술품 같은 것들도 일본 사람들이 그 다 나가서 그걸 갖다 다 이제 그 사던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일본 지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너무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이 되고 인플레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뭐 교과서에 쓰인 그대로 해서 이제 그 통화 환수 정책이라든지 경기 억제책을 갖다가 당연히 썼겠죠. 뭐 제일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금리 정책이죠. 금리를 갖다가 이제 확 이제 올렸더니만은 올려가지고 이제 경기 과열은 막았습니다. 인플레도 막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그 베이비붐 세대 퇴조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번 떨어진 이제 경기가 이제 떨어지니까 되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동원했지만 25년째 지금 이제 1989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2014년이니까 25년째죠. 25년째 불황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사 적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는 100에서 110으로 늘어나고 뭐 110에서 130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어떤 경기감이 있는 거지
뭐 0.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이 있었는데 500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퇴보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이제 자산, 스탁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도 그 자체가 늘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됐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역시 이제 기본적 수요 감퇴로 해가 어려운 가운데서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를 갖다 맞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것도 뭐 1시간 이상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해 드려야 됩니다만 이건 이제 그 기본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하기로 하고, 결국 이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집 없는 서민들한테 집을 갖다가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준 거죠. 이제 그 미국에는 뭐 원래 이제 할부를 많이 하니까 월부죠. 월부를 많이 하니까 월부로 해서 써라, 뭐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월부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갖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황이 돼가지고 이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물론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택담보증권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기초자산, 기본 자산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팔 수 있는, 이걸 갖다 쪼개서 뭐 팔고 해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또 이걸 사고 하는 이제 파생 상품이 돼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월부금이죠. 할부금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할부금, 우리 얘기로 하면은 이제 주택 할부금이 납입이 안 됐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미국 지도입니다만 요즘 이제 미국 지도가 이제 자꾸 쭈그러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왜 일본의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그 대공황이 정상적인 이제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자기네들의 경험이라든지 일본의 경험을 갖다가 이제 보니까, 더더군다나 서프라임 모기지 론 해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딱 그 생각을 갖다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 제로 금리, 그러니까는 돈을 갖다 빌려주는데 금리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빌려주고도 이제 수수료를 갖다가 받죠. 네.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화끈하게 풀어버립니다. 양적 완화라는 통화 살포를 갖다가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 종전 같으면은 이런 이제 경제 정책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 플러스 이제 고용 확대 뭐 정도가 이제 되겠죠. 둘 다 이제 소위 거시 경제 정책의 그 기본 어떤 목표죠. 그런데 물가 안정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건 조금 이제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웬만큼 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경기 활성화를 갖다 시키겠다고 이제 마음을 갖다 먹고 이제 뭐 버냉키라든지 전에 있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이제 입안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다가 했는데, 일본의 경험도 보고 옛날에 이제 자기네들 경험을 보니까 조금 찔끔찔끔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대규모 정책을 갖다가 이제 대규모 이제 통화 살포를 갖다가 실시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 이제 다른 그 뭡니까 경제 동향 이렇게 이제 보면은
미국의 지금 다우 주가는 계속 그 역사적 최고점을 갖다 갱신을 하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지난 한 4, 50년간 월남전 이후로는 이제 거의 제조업이 이제 그 퇴보를 갖다 하고 이제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그 여러분들 신문이나 그 TV 상으로 가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셰일가스라는 게 이제 그 미국 이제 그 동부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갖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는 사실 이제 그 석유의 대체 원료인데, 물론 뭐 이제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석유를 이렇게 그 미국이 이제 그 중동에 석유가 다 고갈될 때까지 이제 파지 않는다 하는 이제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셰일가스가 이 개발이 되면서, 이거는 셰일가스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석유가 이 액체 상태로 있지 않고 그 모래 흙에 묻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갖다가 빼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이 그 미국이 셰일가스를 갖다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 산유국이 돼서 이 뭡니까 에너지 수출국으로 이제 변모를 갖다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그 파생 산업들이 이제 완전 붐을 갖다 이루면서 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하면 돈을 갖다가 왕창 풀면서 이 풀려진 달러가 이제 전부 다 주식 시장으로 이제 가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주가하고 이제 한국 주가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비교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어떤 이유, 경제적인 이제 배경을 갖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당장 이제 투자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선식을이라든지 이제 기초하면서 이제 이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이제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자기 이제 실전 계좌로 확실하게 이제 했을 때 이제 해야 되죠. 그래야지 실제 이제 그 자산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돈을 갖다가 버는 게는 이 회사에서는 생산을 하는 사람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제 주죠. 그러니까 영업부하고 이제 생산부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기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꼭 그거를 갖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방법 자체를 갖다가 계속 모의 투자로 공부를 갖다 해 나가면서
나는 이제 이 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갖다가 해서 어떤 그 수수를 갖다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갖다가 살아나가는데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뭐 사석에서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필요한 걸 갖다가 캐치를 해서 그 일들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살아나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투자할 이제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생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갖다가 제대로 먹고, 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또 왜 하는지는 나중에 또 이제 시간 지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살아 있으면서 항상 이제 기회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갖다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자산을 갖다가 늘려주면서 나의 어떤 그 베이스 머니를 갖다가 이제 마련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그 블로그나 카페에 이렇게 그 소개해드리는 그런 실계좌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현재는 지금 다른 사람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현재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산시거래 방법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투자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투자 자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다산시걸 같은 경우에는 비례로 이제 하고 있죠. 비례로. 그러니까는 1대1, 그러니까는 콜 1대1, 풋 1대1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합성으로 같이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제일 이제 그 증권회사의 기본 어떤 그 선물 옵션 그 금액인 1,500만 원을 가지고 한 3개씩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대3 대3 대3 정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 자금을 있어 가지고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대여 계좌라고 해서 많이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뭐 그 이메일도 오고 이제 합니다만은, 대여 계좌는 하지 마십시오. 대여 계좌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스팬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여 계좌는 거의 대부분이 1일 정산이 됩니다. 1일. 그러니까는 오버나잇을 갖다 못하도록 하게 돼 있죠. 오버나잇을 못하게 돼서 어떤 그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 어떤 제대로 어떤 그 수익을 갖다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모의 투자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편이, 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 대여 계좌로 해서 여러분들 그 소중한 자산을 갖다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포인트가 똑같습니다만은 매매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포지션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여 계좌에 관해서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돈, 뭐 1,500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뭐 한 1,500, 1,600, 한 2,000 이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한 주도 그 주가가 조금 이제 횡보 내지는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